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는 2023년 3회 지적기사 기출문제 해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험자가 가서 보고 기억에 남은 걸 토대로 복원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적 측량 1과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30m의 천줄자를 사용해서 A, B 두 점 간의 거리를 측량하였더니 1.6km였다. 이 천줄자 표준 길이와 비교 검증한 결과 30m에 대하여 20mm, 약 2cm가 짧았다면 올바른 거리는 이렇게 나왔죠. 올바른 거리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은 공식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자 측정 횟수, 측정 횟수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줄자 길이분은 측정 거리 하니까 30분은 1.6km니까 1600. 그러면 53.3회가 되는 거죠. 53.3회인데, 이게 20mm를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1066mm가 짧았다. 여기서 신가축감에 의해서 하면 빼줘야 되겠죠. 신가축감이라는 거 뭐예요? 늘어나면 더해주고 줄어들면 줄어들면 축소되면 감해줘라.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측정 횟수를 가지고 몇 번 했는가 이렇게 곱해주면 쉽게 정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기존에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배각법에 의한 지적 도근점 각도 관측 시 측각 오차 후 배분 방법으로 옳은 것. 이 부분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술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한다. 근데 반수라는 건 뭐냐는 거죠. 반수에 비례하여, 배각법의 반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한다. 측정 거리로 천을 나누어서 나오는 숫자가 반수입니다. 반수. 그래서 이거는 반수라는 거는 도근점 측량 중에서 배각법에서만 나와요. 배각법에서만. 배각법 나오는데 각 측선 관측각에 배분하는 거. 자, 비례해서 배분해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한다. 배분해서 하는데 비례해라. 이 부분 문제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경위 측량 방법에 따른 지적 삼각점 측량 수평각 관측 시 관측점 P점 방향각은 몇 회를 측정하게 되는가? 수평각 관측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방향각이에요. 방향각. 요거는 뭐예요? 대회 관측이라고 그러죠. 대회 관측인데 지적 삼각점에서는 뭐예요? 3대예요. 3대인데 1대회는 정측회, 반측회가 있죠. 정측회하고 반측회가 있어요. 요거는 3대는 0도, 60도, 120도죠. 윤곽도가. 여기에 윤곽도.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측회, 반측회로 나누니까 요건 뭐예요? 총 몇 번을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갖고 3대이기 때문에 6번을 해야 된다는 거. 1대에는 정측회, 반측회로 실시해야 하는데 3대이니까 2측회를 해서 6측회로 6회를 관측해야 된다. 이 부분도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동일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좌우선 곡률 반경을 M, 매우선 곡률 반경을 N이라고 할 때 평균 곡률 반경 R을 산출하는 식은,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루트 MN이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 100번지 임야를 요거는 지목입니다. 요거 다 해서 요게 지번이에요. 그래서 전형의 대지로 조성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한 측량으로 옳은 것은 임야도에 있는 것을 지적도에 가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해요? 등록전환이라고 하죠.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죠. 자,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연계 등록하는 행정처분으로 축척이 3,000분 1도 6,000분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등록전환이라 한다. 실질적으로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자, 사인 45도 1초 차를 소수점 이하 6일을 소수점 이하 6째 짜리 정수로에 표시한 것은 소수점 이하 6째 짜리를 정수로 표시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사인 1초를 여러분들 여기는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인 10초 차에 대한 값은 사실은 0.00048이에요. 1초 값은 뭡니까? 0.0000048입니다. 그러므로 사인 45 1초 차는 사인 45도 곱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나오는데 소수점 6째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짜리를 정수로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나중에 보면 48.48 4814 해갖고 망 계산할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답을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평판 측량 방법에 의한 세부 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방향과 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 측량만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모든 각에서는 지적 측량에서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회로 할 때 방향과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하는데 이거는 평판 측량 방법에서 세부 측량만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한다는 거. 전파기 측량 방법에 따라서 도각망 도선법으로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을 할 때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조점 측량을 할 때 기준으로 옳은 것이 3점 이상의 기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 방식, 결합. 도선의 점수는 기준점을 제외하고 기준점을 포함해서 5점 이하로 한다. 도선거리는 4km 이하로 한다. 맞고요. 1도선은 기지점과 기지점, 교점과 교점, 기지점과 교점 간의 거리이다. 기지점과 교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하고 기지점과 교점, 교점과 교점 간 정간거리, 기지점과 교점, 기지점과 기지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지점과 교점, 기지점과 교점 뭡니까? 교점과 교점 간의 거리를 갖고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또 문제가 나와 있어요. 교재에. 자, 아래의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베타각을 산출하는 공식은 단 AB는 C, BC는 A, AC는 B일 때이다. 요거는 뭐냐면 코사인 법칙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쉽게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베타예요, 베타. 각 B는, 자, 코사인 법칙, 코사인 아크 해 주시고, 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E, A, C. 그리고 친하니까 뭐예요?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왕따 뭐예요?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각 B이면서 베타죠. 베타. 그럼 코사인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론에서
또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 도근점 측량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 배분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도근점 측량에서 연결오차가 옳은 것은 연결오차.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반수 부분을 설명했는데 정선차 또는 행선차의 길이에 비례한다. 배각법에서는. 측선은 연결오차예요. 연결오차 부분은 이렇게 가고 측선장애 여기는 뭐예요? 방위각법은 측선장애 비례해요. 정선차, 행선차에 비례하고 방위각법은 측선장애 비례한다. 이건 방위각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지목 및 지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지번 및 제도할 때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123 대지 이렇게 지번 다음에 제도한 거 맞죠?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 지번의 글자 간격은 글자 크기의 4분의 1 정도 띄워서 한다. 글자 크기요.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제도한다.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는 0.5에서 1mm 크기의 고딕체로 명조체로 합니다. 사실은. 자, 여기 보면 레터링이나 하기에는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명조체로 제도해 2 내지 3mm로 명조체로 제도하는 거고 고딕체로 할 때는 시스템 전자 부분에 전산 쪽으로 했을 때는 고딕체로 하고 레터링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글씨를 보고 따라서 쓰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여기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자, 경위 측량 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보조점이에요.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경위 측량. 경관거리는 1 내지 3km 이하로 한다. 지형상 보등의 2점 기점을 사용할 수 있죠. 연결고차가 0.30m입니다. 평균치를 지적 삼각의 위치로 한다. 수평과 가측은 2대의 방향가측법에 의한다. 그래서 요거는 0.30m.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실기 시험에서는 30m라는 거, 교회점 계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관측과 계산에서 참조하시고요. 자, 지적 측량 기준점 표시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거. 전간거리는 2km에서 5km, 삼각 보조점은 삼각점이죠. 자, 표지 전간거리는 5km에서 삼각점 2에서 5고 여기서 2에서 5가 삼각점 표지고 보조점은 1에서 3이에요. 자, 도근점 표지는 뭐 300m 이상, 50m 이상, 300m 이하로 하는 거죠. 당항만 도선법에 의한 지적 도근점 전간거리는 500m 이하로 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게 500m를 이하로 한다. 똑같은 문제가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고요. 실제 지상거리가 24m, 이를 도상에 나타내는 거리가 2cm, 도면의 측정은 지상거리가 메터로 보시죠. 0.02를 24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는가 한번 보시죠. 0.02를 24로 나누면 1200분의 1이 된다. 이 부분 축척 계산하는 건 이렇게 하면 쉽죠. 면적도 마찬가지고요. BP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요거는 또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인 법칙은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자, BP 거리죠. BP 거리. 그럼 뭐예요? 요거 거리가 A라는 거리가 알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기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인 감마분의 A는 BP를 그려요. 사인 알파분의 BP예요. 그럼 뭐예요? 곱하기 법칙이라고 했죠, 제가. BP 곱하기 사인 감마는 A
곱하기 사인 알파. 그래서 여기 BP는 이거로 여기 나머집에 갈 때 R로 가라겠어요. 사인 감마분의 A 사인 알파 이렇게. 그럼 뭐예요? A 사인을 감마분의 3번이네. 아니? 1번인가요? 네. 이렇게 계산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재 문제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경위 주척은 하는 게 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5분이고 유표 번이야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못하니까 눈금 나눠놓은 거 총수가 45개라면 이 경위는 몇 초독인가 그러면서 이거는 자 주척눈금이 한 눈금이 15분이고 초독으로 계산하면 n분의 15 그러면 분을 초로 나누면은 60이에요. 60초죠. 곱해주면, 자, 원래 나눈 총수가 몇 개예요? n이 45분의 900초는 20초다. 그래서 20초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최소제곱법. 이론을 적용해 소거할 수 있는 오차. 최소제곱법은 뭐라 했어요? 우연오차, 부정오차라 했죠. 이거는 부정오차. 우연오차. 똑같다겠죠. 그래서 최소제곱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 부정오차라고 하고 불분명히 생긴 상쇄되기도 하면 최소제곱법에 따른 확률 법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해주시면 돼.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교재에. 자, 지적 확정 측량을 할 경우 필지별 경계점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삼각 보조점에서 닳고 지적. 수준점은 뭐예요? 수준 측량에서 사용하는 점이죠. 수준 측량에서 사용하는 점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에 해당하는 기준점은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고조점, 지적도근점에 해당되는 거고 지적 측량에서는 그 수준점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자, 면적을 측정하는 지적 경우 도각선의 길이가 최소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 이를 보정하는가. 0.5mm는 요거는 반드시 제가 알아놔라고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놔라는 거예요. 도각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일 때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각선을 늘어나면 실직거리 보정량을 줄어들면 실직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22번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 그거는 면적 부분에 가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지적 측량에서 망원경을 정반위로 수평과 같이 가했을 때 산술 평균하에도 소거되지 않는 오차. 평균에도 소거가 안 되는 거. 그거는 뭘 하겠어요? 연직축 오차라겠어요. 연직축 오차. 그래서 예심 오차나 정반으로 관측가서 다 할 수 있는데 연직축 오차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주 나오는 부분. 여기까지 해서 지적 측량 과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